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에서는 우리 착과 감소 보험금 계산해 볼 거예요. 계산해 볼 건데 그동안에 막 배웠던 거 있죠. 여러분 물론 중간중간 여러분께서 정리하시고 이해하시려 애쓰시고, 근데 손해평가사 공부는요, 문제를 풀어야 종합적으로 정리가 돼요. 손해평가사 공부는 이론 먼저 다 하고 나 나중에 문제 풀게, 안 돼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중간중간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오늘 착과감소보험금 문제 푸시면서 그동안에 하셨던 거 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이에요. 보험기간 보상하는 재해, 이건 했던 내용이니까 지나가고요. 자, 특정이어 모종 한정보장 특약이 있다더라, 5개는 뭐더라, 인식. 그리고 이때 이 5개는 특정이염, 특정한 담보조건이 있겠죠? 적과 종료 이후에 7종하고 담보조건 같더라. 이 정도는 생각하셔야죠. 5개 이외의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 무사고, 유사고. 무사고예요. 그런데 우리 거기서 조금 뻗쳐나가 볼게요. 적과 종료 이전에 이 특약에 가입을 했는데 조수의 멧돼지가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나무가 절단됐어요. 뭐 절단돼서 죽었다 쳐요. 뭐 쉽진 않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 쳐요. 이거 나무의 분류 실, 미, 고, 수, 기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이거 미입니다. 미보상. 어디에 들어가요? 한정특약 가입한 농지의 적과 종료 전에 조수회로 절단해서 죽었다. 어디에 들어가요? 나무 분류에.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죽었잖아요. 미보상. 미보상 주수예요. 그런데 이거 안 들었어요. 그냥 종합위험이에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하죠. 보상하는 손해로 죽었잖아요. 그땐 고사. 됐죠? 이거에 따라서 감수 과실수가 달라지고 나무 피해, 고사, 수확불능 피해 줬으니까 보상한다 그랬잖아요. 미보상 주수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보상 감수량이 달라지고 나무 분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산정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급 사유. 여러분, 조사 방법에서 제가 이거 기억하시죠? 조사 방법 폼을 잡자. 어떤 농지, 어떤 재해, 언제 조사, 어떻게 조사. 그쵸? 이 조사 방법의 마무리는 보험금 산정이죠. 조사에서 공식에서 조사를 항상 모토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 들어가면은요, 요 안에서 또 폼을 채우자고요. 무조건 공식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급 사유. 왜 지급하지? 여러분, 지급 사유 충족하지 않으면요, 보험금 구하세요. 함정 문제. 피해율이 자기부담, 평년 수확량 우리 수학감소부장 많이 배웠으니까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보험금이 생기잖아요. 20%는 돼야 자기부담이 10%면 10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피해율을 계산했더니 9% 나왔어요. 아니죠. 보험금 없죠. 함정 문제, 보험금 없음. 그걸 막 또 계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급 사유. 적과 전에만 착과 감소입니다. 적과 전. 뭐 과실손해보험금은 적과 종료 이후 나오겠죠. 착과 감소량이 자기부담 감소량을 초과할 때, 수학감소보장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똑같은 거예요. 제가 피해율 한 다음에 피해율 해놓고 피해액 해놓고 괄호 해놓고 손해라고 쓴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명칭은 피해율로 하지만 실제로 1000개 피해본 거 다 보상 안 해준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나가셔서 1000개 중에 손해가 몇 개지? 그걸 비율로 만든 거잖아요. 미보상도 차감하고, 그쵸? 똑같아요. 적과전 사고로 인해서 보상하는 손해, 피해율, 보상하는 손해, 착과 감소량이
자기 부담 비율,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수학 감소는 무슨 피자? 가피자. 가피자. 수학 감소는. 그런데 차과 감소 보험금 적종은요. 가피자로 안 해요. 보험금 공식이 차과 감소 보험금, 과실 손해 보험금 따로따로인데 보상하는 손해에서 미보상 차감하고. 이거 뭐랑 똑같아요? 평년 수확량의 수확 감소량에서 미보상 차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회사에서 인정하는 차과 감소량이겠네요. 차과 감소량 계산했더니 1000 나왔어요. 미보상 감소량이 100이네요. 그러면 실제 1000이 감소했지만 회사는 이거 빼고 900을 감소한 걸로 할게요. 이거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자기 부담 감소량 차감하고 수학감소부장은 마지막에 피해율에서 차감하죠. 비율로. 이 친구는 가피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하는 거, 실제로 보상하는 거에서 계약자가 책임지기로 한 것도 량으로 계산해서 차감해요. 결국 뺄 거 다 뺀다. 회사는 뺄 거 다 뺀다. 이렇게 빼느냐? 가피자로. 이렇게 빼느냐? 오케이. 자, 이건 량이에요. 보험금은 돈이고요. 그럼 돈 곱해야죠. 차과 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 보장 수준. 여러분, 이 용어가 어디에서는 보장 비율로도 나와 있어요. 혼용돼요. 근데 9회 시험부터 보장 수준으로 통일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원래 보험금인데 진짜 보상하는 거에 보험금이니까 돈 곱하면 보험금인데 적종은 보험금을 2번 준다. 제가 좋은 보장 방식이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요. NH 손해보험 입장에서 가장 손해율이 높은 보장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감소 보험금을요 100% 안 드립니다. 50% 또는 70% 드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이거 그냥 80%였어요. 그전엔 100%였다가 80%였다가 뭐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10회 때 당장 바뀐다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 나중에 이런 변경 가능하다. 항상 보험 상품이니까 50 또는 70.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거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보장 수준 50이 좋아요? 70이 좋아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계산된 보험금의 50% 받고 싶으세요? 70% 받고 싶으세요? 계산된 보험금 1000만 원에 500만 원 받고 싶으세요? 700만 원 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700만 원이죠. 그죠? 좋은 거죠. 우량 고객. 우량 고객. 자, 어쨌든 그런 거더라. 그래서 이 공식을 분석하면 보상하는 제의한 감소량, 수학 감소량은 똑같은 거예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감소량, 계약자가 부담하는 비율만큼의 감소량에 보험금 돈 곱하고 보장 수준. 내가 우량 고객이 아니면 나는 그냥 50%구나. 네. 우량 고객의 기준은 나중에 나옵니다. 생기초 처음 공부하시면서 모든 걸 머리에 담으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해도가 더 떨어져요. 제가 마지막에 항상 이거 포인트입니다. 이건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만이라도 하시면 첫 번째 강의 들으실 땐 최고예요. 자, 차과 감소량, 이건 이제 식은 죽 먹기죠. 기대했던 거 실제. 가입과중. 자, 가입과중입니다. 가입과중. 뭐냐고요? 저기 뭐 중요하냐고요? 가입할 때 과중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수학감소부장이라든지 다른 것들은요. 저기 무화과 빼놓고 과중을 조사해요. 조사 과중, 수학기. 과중조사가 있어요. 조사과중 또는 계단과중. 하지만 이 친구는 그냥 가입할 때 사과 이품종이요. 그럼 몇 그램? 우린 킬로그램 단위면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네. 평년 착과량, 저가 착과량. 자, 평년 착과수, 평년 착과량 산출 방법은 식은 암기하셨죠? 평년 수확량이랑 똑같지만 뭐가 다르다?
기준, 표준 수학량의 기준이 되는 거 다르구나. 나중에 문제 풀어보기로 하고 이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적과 산출, 적착, 산출 방법 뭐 이건 다 아시는 거고.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착과 감소량, 산출 예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암산이죠. 뭐 이제 암산. 전제가 뭐예요? 전제? 지금 전제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이 착과 감소량을 우리는 당당하게 착과 감소량을 부를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00개 기대했는데 8,000개, 2,000개 감소했네요. 왜? 어디 갔어요? 8,000개 어디 갔어요? 사고 났어요. 인정. 기준 몇 개예요? 이 과수원의 기준. 또 갑자기 질문하니까 기준. 그대로 10,000개잖아요. 이거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10,000개. 다시 돌아와서 착과 감소량 가입 과중 곱하니까 600 보험금 지급 대상. 하지만 여기서 미 빼고 자 빼고 뺄 거 다 빼둬라. 자, 다른 예시 풀어볼게요. 기대했던 거 15,000개. 근데 적착이 안 주어졌네요. 계산하면 되죠.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다행이에요. 주당으로 주어졌어요. 합계로 주어지면 뭘로 나눈다? 조사 대상 주수에 따른 표본 주수 최소 그때는 반드시 최소 표본 주수를 적용하세요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 표 암기하셨죠? 적착 됐죠? 네. 뺄 거 빼고 가격 곱하고 보장 수준 50% 또는 70%. 세 번째 볼까요? 이번에는 평착은 제시됐는데 사실 이제 기본거 하시면요. 평균착과수 산출해서 계산하게 하는 문제가 가장 유력하죠. 조사 대상 주수도 안 주어졌고 적과 착과수도 안 주어졌고 조사 대상 주수 계산하면 되죠. 뭐 까짓 거 해주죠. 실, 미, 고 수학 불능은 없네요. 다행히. 기수학은 있을 수도 없고 기수학이 있으면 사실 문제 잘못 낸 거예요. 수학이 시작돼 버렸는데 그럼 적과 종류 이후 한참 뒤인데 지금 왜 착과 감소량을 계산해요?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 90주 표본 주수 산정하고 표본주 선정해서 재봤더니 주당 100개 있더라. 이만큼 감소했구나. 뺄 거 빼고 오케이. 여러분 착과 감소량 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걸 지금 다 마스터 하신 겁니다. 자, 착과 감소량 산정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지금 우리가 1번을 찍 한 거예요. 1번. 2번, 3번 나중에 지금 이거 욕심내지 마세요.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 자, 이번에는 미 해야죠. 뺄 거 빼는 거 첫 번째.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감수량. 손해가 있었지만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돼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감수량이다.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즉 착과 감소량에서 제외되는 감수량이다. 어떻게 구하나 봤더니 여러분 우리 기억을 테이프를 감아서 평년 수확량이 1,000이에요. 사고 발생해서 실제 수확량을 조사했더니 조사 수확량이 뭐 400이에요. 얼마 감소했어요? 600 감소했죠. 이 중에 미보상 비율표 10%네요. 아니, 제가 산수를 못했네. 그럼 얼마예요? 600에 10%니까 60kg은 뺄게요. 이거잖아요. 그쵸? 이거 여러분 나중에 복분자 가시면은요. 의외로 자, 보세요. 이거 다른 건가요? 1번과 2번이 다른 건가요? 같은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평 마이너스 수이고 이건 아예 그냥 수학 감소량이 제시가 된 거잖아요. 손해본 게 제시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상하게 복분자 가시면요. 똑같은 건데 이거는 하시는데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미보상을 못 찾으세요. 그분들은 아예 생각 없이 계속 그냥 문제만 푸셔서 그래요. 똑같은 겁니다. 네. 자, 여기에서 미보상 비율만큼 보상하지 않는다. 착과 감소 과실수.
평 마이너스 적에서 미보상 비율만큼 1번이 여기 있고요. 2번이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3,000개가 감소됐구나. 그러면 이건 보상하는 손해 발생한 유사고인 경우 전제하는 겁니다. 몇 퍼센트만큼. 근데 우리 수학감소 보장은 미보상 감수량 여기서 끝났죠. 그냥 그쵸? 적종은 한 덩어리가 더 있네요. 사실 이거 문제 있는 식이에요. 미보상 감수 과실수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계약자한테 좀 불리해요. 바뀌어줘야 맞는데 그것까지 지금 뭐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대로 시험 나오니까요. 공식 바뀌기 전에는. 네. 자, 적중의 미보상 감수 과실수 곱하기 과중하면 양이겠죠. 두 덩어리다. 한 덩어리 1, 2. 또 한 덩어리. 자, 이 또 한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미보상 주수의 수확량이라 할게요. 미보상 주수의 착과량이라 할게요. 미보상 주수, 실, 미, 고, 수, 기. 조사 안 했는데? 나오죠? 제가 이 친구 뭐하러 조사해요? 조사할 필요가 없지. 회사에서 보상 안 하는데. 이 친구들은 조사는 안 하지만 보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했잖아요. 그쵸? 미보상 주수?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됐거나 말거나 회사는 피해가 없는 거예요. 미보상 주수? 회사는 난 몰라. 이건 피해가 없는 거예요. 피해가 없다? 기대했던 것만큼 열려있다. 주당, 주수니까. 미보상 주수가 10주래요. 기대했던 것만큼 열려있다. 주당 평년 착과수 어떻게 구하냐고요? 평년 착과수가 10만 개입니다. 실제 결과 주수가 100주입니다. 1000주입니다. 평년 착과수 과수원 단위 나누기 과수원의 실제 결과 주수 100개네요. 주당 평년 착과수. 됐죠? 자, 포인트. 적종의 미보상 감수 과실수 감수량은 두 덩어리더라.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똑같은 거더라. 익숙해지자. 한 덩어리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는 하는데 난 알 거 없고 신경 쓰지 않을 거고 피해가 없는 만큼. 주당 평년 착과수? 평년 착과수 과수원 단위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더라. 됐죠?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에서 차감되는 거 고사 수학 불능은 주당 몇 개로 한다. 계산법이 다 있다고 했어요. 그거는 나중에 보실 거고 미보상 주수는 앞으로 적종이든 종합과수든 뭐든 미보상은요 무조건 주당 평년 수확량 또는 적종은 평년 착과수예요. 논밭작물도요 미보상 면적은 무조건 제곱미터당 피해가 없는 만큼 평년 수확량. 미보상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됐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미보상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네.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피해본 거는 예상했던 것만큼, 즉 평년 착과수만큼 주당 착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한번 풀어볼게요.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미보상 감수가 실수. 10,000 빼기 7,000으로 나오나? 그냥 3,000으로 제시되나? 네. 10%만큼. 비율 조사했더니 또 한 덩어리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 막 급하게 막 푸시다가 저거 평년 수확량, 수학감소 보장에 익숙해지셔가지고 이거 빼먹으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두 덩어리. 실제가 100주인데 과수원에 10,000개 기대된대잖아요. 그럼 주당 몇 개예요? 100개죠. 10,000 나누기 100. 과중 곱하면 미보상 감소량, 착과 감소량에서 뺄 거 구했네요. 네,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미보상 주수 용어의 정리는 암기하셨잖아요. 근데 적종은요. 적종이 참 까다로운 게 여러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 이 미보상 주수.
용어의 정의, 다른 걸 보시면요.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 착과량 현저하게 감소했거나 고사된 것만 있죠. 적종은 수확불능이 들어가잖아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나무가 죽지는 않았지만 과실은 수확이 불가능한 이것까지. 자, 적종의 미보상 주스 개념 아셔야 돼요. 왜요? 이거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요? 아까처럼요. 한정특약 가입했는데 봄동상해로 나무가 그냥 묘목은 가입 못하니까 하여튼 나무가 다 얼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수확이 안 돼요. 수확 불능이에요. 종합위험이면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 불능 피해 인정해줘야죠. 개당 몇 개씩, 주당 몇 개씩. 한정특약 가입했으면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이니까 아이고 얘는 미보상 주스네. 주당 평년 착과수만큼 열려있겠지. 미보상 감수과실수. 오케이. 응용하셔야 됩니다. 항상. 자, 이번에는 자기 볼게요. 차감할 거 마지막이죠. 여러분, 우리 수학감소보장. 수학감소보장에서 자기부담 금, 우리 공식 해체했던 거 기억나시죠? 피, 잔대. 이렇게 해봤고,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쵸? 가입금액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게 자기부담 금 이거 했었잖아요. 그쵸? 어디에 곱했어요? 자기 어디에 곱했어요? 가입에 곱했죠. 그쵸? 적종은 어디에 곱할까요? 가피자가 아닌데. 자기부담 비율을 어디에 곱할까요? 자, 과소원의 기준은 뭐다? 과소원의 기준이 되는 착과수는 뭐다? 그쵸? 기준 착과수. 제가 우측하면 가계약이라는 표현도 썼잖아요. 평착으로 가입은 하지만 가계약이고 일단 저가후 착과수 저가후 착과수 산출 시점에 착과가 감소됐다면 재해로 사고 난 거? 인정. 그럼 계약 잘못된 거 아니죠? 이 친구가 그대로 기준. 이거 지난 강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재해가 없었는데? 그러면 얘가 기준. 가입 수확량을 줄이고 10만 개를 7만 개로 했나요? 가입 수확량을 줄이면 보험 가입금액 감액되고 보험료 줄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답 나왔어요. 적종은요. 기준 착과수 곱하기 과중한 기준 수확량의 자기. 똑같은 원리잖아요. 제가 계속 수학감소부장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뺄 거 빼는 거. 결국 그거 뺄 거 빼는 거. 왜 기준 착과수에 곱하는지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왜? 자, 그러면 볼게요. 자기부담 감소량을 산출하기 전에 우리는 그러면 기준 착과수를 먼저 산출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뭐 다 하시잖아요. 그쵸? 이미 다 아세요. 아니, 예시는 1번은 너무하네요. 그냥 뭐 기준 착과수가 제시가 됐네요. 넘어갈게요. 보상하는 죄의 사고가 없대요. 무사고. 그럼 저가 착과수. 평년 착과수가 안 주어졌네요. 착과 감소가 실수, 평착 마이너스 적착이 있으나 없으나 뭐 무사고잖아요. 이거는 인정 안 되는 거잖아요. 기준 착과수 이퀄 적착. 여기 또 평착이 없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있으나 없으나 하잖아요. 이거는 무사고니까. 그러면 기준 착과수 중에 자기부담 비율만큼 과중 또는 기준 착과수 과중 중에 자기부담 비율만큼. 두 번째 예시 볼까요? 이번엔 유사고래요. 유사고. 무조건 적착 쓰는 거예요. 기준. 착과 감소가 실수 제시됐네요. 아니면 여기 그냥 평년 착과수 10,000개 제시될 수도 있겠죠. 3,000. 인정? 인정. 그럼 기준 몇 개? 계약 맞게 했네요. 맞게 했어요. 그 중에 자기부담 비율만큼 과중. 어렵지 않죠? 네. 하지만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착과감소보험금 보장 수준 우량 고객이더라. 자, 이거는 나중에 암기하셔도 돼요. 70%
그 우량국의 가입 조건. 네. 최근 3년간 손해율이 적은 과수원이 근데 앞에 또 하나가 붙어요. 적과전 손해율이. 적과전 손해율이. 나중에 보세요. 그냥 우량고객이구나.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이 이제 차가감소보험금을 구하세요. 그러면 문제풀이 순서를 보자고요. 물론 지금은 우리는 아까 그 적과 종류 전에 3가지 경우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하는 거고요. 유사고인 경우로 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차가감소량 계산하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쵸? 차가감소량 들어가기 전. 차가감소량 들어가기 전 1, 2, 3. 또 배신감 느끼신. 자, 실제 결과 주수하고 그러니까 가입했을 때 가입 주수 또 실제 결과 주수가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인수심사팀이 그렇게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는 유목이나 제한 품종이 가입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외시켜야 되거든요. 그거부터.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만만치 않은 내용이니까 기본 가셔서 하시고, 두 번째, 이걸 왜 할까요? 주당평균 작가수 왜 계산해 놓죠? 미보상 감수 과실수에 쓰이잖아요. 필요한 걸 먼저 해놓는 거. 필요한 걸 먼저 해놓는 거. 그래야 나중에 그때 계산하다 막히지 않고 끌어 쓰니까요. 조사 대상 주수, 표본 주당 착가수, 적착 계산하려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적과 착가수가 제시돼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긴장하셔야 돼요. 적착이 제시돼 있다는 거는 다른 부분에서 어렵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적과 종류 이후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든가 이거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또는 적과 종류 이전에 아까 1, 2, 3 3가지 케이스 중에 우린 지금 종합위험인 경우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정특약 가입했거나 조세 화재로 인한 일부 나무에만 피해가 있었던 경우 기본에서 할래요. 그럼 저러면 또 여러분 한숨부터 쉬시거든요. 어쨌든 두 번째 단계는 필요한 거를 미리 해놓는구나. 근데 적착이 만약에 제시가 됐어요. 그런데도 이걸 계산할 필요는 없죠. 적과 착가수가 5만 개 제시됐어요. 근데 이걸 왜 해요? 이거 저 딱 보고 적착이 없네? 그러면 나중에는요. 문제를 푸시다 보면 적과 종류전 미보상 주수 없네. 그럼 주당 평균 착가수도 안 하세요. 그 정도 딱 센스가 생기세요. 여기에 적용하려고 하는 건데 미보상 주수가 없네. 그럼 곱하나마나 0이잖아요. 그 정도 센스가 나중엔 다 생기십니다. 착가 감소량 계산하고요. 당연하겠죠. 미보상 감소량 계산하고요. 자, 미보상 주수 한정특약 가입했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예시 몇 개 들었어요.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 수학불능,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네. 세 번째, 성격 급하신 분들, 착가 감소량, 미보상 감소량, 자기 전에 기준이 나와요. 자기 부담 할 게 나오잖아요. 자기 전에 기준. 동그라미냐, X냐. 그쵸? 네. 그 다음에 자기 부담 감소량. 보험금 구하는 건 1도 아니죠, 뭐.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착가 감소량 구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착가 감소 보험금 구하는 것까지 해봤고, 다음 강의. 이제 저가 종류 이후로 넘어가서 과실손해보험금 구해볼 거예요. 여러분 교재 뒤편에 보시면 예시 문제들 있어요. 한번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교재에 있는 강의 중에도 한 예시 문제들 놓치지 말고 풀어보시고 항상 문제로 정리하는 겁니다. 문제 풀이가 아니라 정리예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뵐게요.